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탄핵 사유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한 거, 이런 등등 특검 임명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 기각했으니까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관 불임명 문제. 그러니까 마흔의 후보자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입니다. 자,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을 비롯한 5명의 다수 재판관들은 보시는 것처럼 기각을 결정하면서요. 첫 번째, 마흔역 후보자 등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법, 위헌한 건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최 의원님께 여쭤보죠. 진보 성향으로 그동안 분류돼 왔던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까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저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들도 그동안에는 거의 이제 탄핵 인용 쪽이다. 이런 이제 한간의 그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데에서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특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낭독했듯이, 자, 이게 파면할 정도냐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는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국민적 눈높이, 그다음에 어떤 법적인 정의 이런 거를 하나씩 따져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일반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처음에 제기됐을 때도 압도적인 다수의 법조인들은 사실은 이런 결과보다 더 가혹한 결과, 어떤 경우는 8명 전원일치로 기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각하가 된다든가 이런 걸 예상한 사람도 꽤 많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그동안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아마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9명 중에 눈에 띄었던 것은 정계선 재판관 아닌가.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혼자 인용하자고 지금 얘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눈에 띄었다. 다른 문영배, 이미선 이런 분들의 기각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오히려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장면.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들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이념을 떠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얘기 잠시 뒤에 좀 따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정정미, 이미선, 문영배, 김영두 이 네 분 재판관들이 기각을 냈어요. 특히나 이제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또 관심입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국민들의 이런 감정 그리고 판단에 맞게 한 것 아닌가, 크게 특별할 게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두 분의 재판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각하 판정을 함으로써 나머지 본안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의견을 내지 않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하고 또 이 의결 정족수 부분 두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그래도 나왔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6분의 재판관 중에서 5분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했는데 네. 이 5분의 인용 결정을 보면 어쨌든 대통령 후보자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해야 된다. 그런 부담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의무를 지워줬고요. 다만 김복형 재판관께서 기각의 의견을 냈던 것은 그 부담을 져야 된다. 그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그 즉시라는 그 임명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바로 12월 26일 날 세 분의 재판관이 국회에서 임명되고 이 12월 27일 바로 다음 날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탄핵 소추가 되었기 때문에 예. 단 하루 만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분의 경우는 제외하고 6분은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교수 의원님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이 김복형 재판관 기각 의견 낸 5명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더 센 의견을 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 소추 사실 중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피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도 법 위반이 아니다. 더 센 의견을 냈습니다. 저게 더 센 의견이 아니고요. 저게 판례예요. 판례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0 권한쟁의 관련된 판례들이 있는데 2010년도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이 경우에는 뭐 최상목 대행 정도 되겠습니다. 직접 어떤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이게 2010년도 판례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마은혁 판례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최상목의 권한 침해를 확인한 것을 넘어서 임명까지 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적법 각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일관성 있게 어쨌든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부작위 상태가 그렇다고 해서 일정한 자귀를 해야 될 의무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덕수 권한 대행을 그 파면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문영배 재판관 등의 논리도 결국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판례에 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양심상 파면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무슨 뭐 그 김복형 그 재판관이 어떤 특별한 눈에 띄는 그러니까 튀는 그런 걸 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한창 그 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이 각하 의견 내지 않고 본안에 대해서 판단한다라고 했으면 김복형 재판관하고 똑같은 의견을 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